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7월달은 제가 느끼기에 방송도 오래 하고 배팅도 적게 한 건 아니니까 느낌을 받았을 때 7월달은 정말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날씨도 무지무지 덥고요. 비도 안 온다고 했고, 그래서 뭐 안 하고 도망가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들어올 건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다만 제가 좀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다. 왜? 뭐 이거는 날씨 더운 것도 있고, 근데 운동도 하고, 뭐 좀 답답하고, 경기들도 주간에 맨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맨날 핑퐁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지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또 뭐 들어오면 들어옵니다. 알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언더랑 제가 프렌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야쿠르트는 안 들어오고 키움하고 이제 NC는 가장 강조를 좀 했었어요. 확실히 2점 차에서 치고받고가 굉장히 나왔죠. 그리고 언더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코 언더하고 지바 언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코는 좀 그런 방향성으로 갔었고, 지바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폴 할 때 두폴 하고 세폴 할 때 세폴 할 테니까, 방금 두폴 주면 뭐 이 새끼 신경 변화가 많았나, 그게 아니고 요번 달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분위기를 올려놔야 배팅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투수들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좀 더 짧게 할게요. 어제 50분 했더라고. 뭐 할 말이 그래 많은가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88님 어제 추천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봤었냐면 주니치 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히로토가 나오고 이노우에가 나오는데, 확실히 요미우리는 그 부커님 이오리하고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핀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토고 같은 경우도 반등은 중간중간에 치고는 있지만 토고는 그런 선수가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선수죠. 한 10경기 나오면 7경기는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 건 또 무슨 의미로 파악이 되냐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미가 점수대가 낮은 것도 있지만 그런 투수 가지고 반등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으면, 뭐 타이세이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타이세이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고, 아무튼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요미하고 주니치는 확실하게 이 저득점의 핑퐁 경기에 요미가 주니치를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는 있어요. 근데 그 경기를 결국은 요미가 어찌어찌해서 이겼거든. 주니치도 점수를 적게 내는 편은 아니야. 지금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점수 나오고, 그 다음 목요일 때도 계속 점수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단은 이 경기는 오바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로토 같은 경우도 고인물은 썩금님 추천 감사합니다. 토고랑 같기는 같은데, 토고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얘는 어차피 요미라는 이런 좋은 팀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니치라는 팀에 있기 때문에 주니치에서 10몇 승을 하는 투수거든. 그래서 나는 토고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뭐 어제처럼, 어제 뭐 언어바를 뭐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역배도 뭐 키움도 역배고 히로도 역배고 역배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별로 좋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지고, 확실히 요미는 좋은 투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언더에 대한 강점이거나 그렇게 쉽사리 이기지 못하는데, 그 외의 선수들이 나왔을 때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주니치 보고 어제랑 오늘이랑 어제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5는 옛날 히로토 같았으면은 4.5가 언더를 볼 수도 있고 언더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확실히 이번 시즌에 얻어맞은 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팀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똥줄 오바승이라도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역배가 괜찮나요? 오바가 괜찮나요? 하시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승패 자체가 1점차 경우고 주니치랑 요미는 항상 이런 경기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언어바가 공통적인 분모로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딱 그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요미도 2점이 나오면 안 되고 3점대도 나오고 아니면 3점을 한 몇 번 정도는 찍고 요런 팀 컬러가 나와줘야 되는데, 용병도 그 보면 흑인 1할달이 이런 애들도 막 기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인 거는 그 아베 감독이 지금 뭐 승엽이 형이랑 뭐 다를 게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왜냐면 감독이 이제 1년을 진행하고 지금 반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은 적중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적중이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야. 저기 그 작전 같은 경우는. 근데 작전이 거의 실패야. 무슨, 그러니까 뭐 투수 운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도루도 있고 뭐 번트 사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수 탓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요미는 센트럴에서 그냥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해야 되는 팀이잖아. 근데 그 분위기가 전혀 지금 몇 주째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바나 주니치 역배 쪽으로 보는데 어제처럼 엄청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경기 야쿠르트하고 요코. 어제 대부분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즈마의 1.37은 그 요코 1.37은 가기 참 어려웠던 거는 뭐 사실이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언더나 아니면 뭐 안 가거나 이런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이제 야쿠는 역시 근본이 없는 거는 나오구나. 그리고 님 추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냥 발리고 요코 페이스대로 나왔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오바에 대한 부분만 야쿠르트를 쳐주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요코 승에 요코 마인을 가야 됩니다. 요코가 일반승 먹자고 가는 팀이 아니에요. 소뱅이면 일반승을 가자고 갈 수도 있지. 근데 요코라는 팀은 타격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압도를 하고, 야쿠가 0점이 나오지만 0점 나온다고 생각은 안 하고, 확실히 지난주에 살아났던 부분들이 존재하고 최근에 타격 페이스들이 좀 올라온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야쿠 프렌을 본 거는 타격적인 거와 요코 못하는 거 보고 가지 않았죠. 뭐 보고 왔었습니까? 피칭에 대해서도 야쿠르트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서 2.5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경기 초반에 좀 접목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리고 바오하고 잭슨 같은 경우도 흔들린 적은 분명히 있으나 어찌됐든 A급 선수인 거는 맞다는 거지. B급의 A 마이너급의 선수는 아니고 S에서 A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선수인데, 거기에 기준에 부합을 했을 때는 A급의 역할은 해주고 있다. 근데 잭슨하고 바우어는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오쿠가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경기 족족 지금 페이스가 좋은 페이스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뽀로구로 한번 이기거나 뭐 아직 1승은 없어요. 뽀로구로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코는 단 한 번도 일반승 가지고 재미를 많이 간 적이 없어요. 낮은 배당 때. 그리고 또 원정 경기도 한몫을 하고요. 그다음 이 메이지 중구구장은 당연히 구장이 엄청 스몰하죠. 옛날 옛적의 고시엔이랑 거의 맞먹을 건데, 그래서 저는 요코 승에 마인 승에 7.5라도 저는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야쿠가 타격점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든 안 나오든 어제 안 나온 거랑 상관없이 확실하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경기들을 다 봤을 때 나오고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야쿠는 원래 타격적인 팀이에요. 그죠? 근데 어제 사야님 그 추천 가장 괜찮은 감사합니다. 투수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분위기가 상당히 깨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야쿠는 항상 할 만한 경기를 만들어 놓고 승까지 못 이어가는 게 물개인당님 추천 엄청 감사합니다. 많았죠. 그게 이제 뭐 주니치랑 이렇게 붙은 것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야쿠를 갈만할 때 실제로 갔을 때 오늘은 방장이 갈만하네 했는데 결론을 못 내는 게 야쿠르트야. 그리고 항상 이 화요일이나 금요일, 특히 화요일에 스타트가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게 나오는데, 화요일에 대한 극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스타트잖아요. 근데 스타트를 거의 깨지고 시작하는 게 거의 한 70, 80%란 말이야. 그것도 문제죠. 한 주를 시작하는데 힘들어. 예를 들어 배팅이랑 드밀어 보면 안 먹고 계속 시작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겠냐 말이지. 근데 야구가 그런 부분들이 많대잖아. 특히 화요일에 대한 부분들, 한 주의 시작인 경기들을 월요일도 마찬가지. 월요일 한 번씩 간헐적으로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쿠를 갈 거면 다득점을 내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 2.5에 1.37은 전혀 메리트가 없고요. 어제 안 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요코가 확실히 이 타격점에 대해서 장타적인 부분들과 몰아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선수 면면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코 승에 마인 승에다가 다득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히로하고 한신 벌써 지금 연승이 상당하죠. 9연승인가 8연승인가 그런데 히로 오세라 같은 경우는 그다지 뭐 정말 쏘쏘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오타케는 그냥 유이간이라 생각하면 되죠. 윤영철, 오타케, 뭐 유이간 이런 스타일들이죠. 제거 안 되면은 다 먹고 뭐 130볼 똥볼 던지고, 그러니까 가만 있으면은
되는 뭐 이영하 이런 선수들급 있죠. 안 된 비기만 하면 되는 이런 선수들인데 히로가 또 깝깝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뭐 히로 본 분들도 조금 있을 거야. 나도 히로를 봤지만 전혀 또 홈에서 맥을 못 추고 사이키 나오고 어제 누구 나왔노? 홈의 강점과 원정의 강점이 있는 투수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득점 경기를 하면 아예 경기가 취약이야. 점수를 아예 못 뽑아버리거나 초반에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히로시마가 23승 18패 특히 스타트를 하는 홈에서 하는 경기를 했을 때 첫 경기 뭐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화요일 될 수도 있죠. 그 경기에 상당히 능한 편이야. 그리고 점수대가 생성이 많이 돼서 승리를 거두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타케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타케 이 잠재력을 가지고 4승 1패는 했고 그리고 2점대야. 님 평균 추천 자책점이 감사합니다. 2점 후반대나 3점대가 아니라는 부분들이야. 알겠죠? 야, 약간 윤영철인데 야 윤영철 요만은 무조건 털리고 2군도 가야 되는데 승은 어느 정도 좀 먹긴 먹었고 로테이션 도네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럼 한신을 계속 가야 돼. 그리고 한신도 저득점 중간중간 많았지만은 어찌됐든가 이게 리드오프들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상대를 괴롭히고 요런 거는 히로가 약해. 히로의 몇몇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 선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세라가 물고 넘어지는 이런 타입에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의 황태자와 원정의 황태자 옥유봉님 그리고 추천 낼 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점수를 내는 이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 6.5라는 거는 오타케나 아니면 히로가 홈의 강점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서 6.5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하다고 생각을 하면 히로가 하면은 6점이 문제예요. 5점, 6점, 7점, 4점 뭐 이렇게 내는 팀인데 근데 지금 난 첫 경기가 가장 중요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에이스 대 에이스가 붙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에서 경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솔직히 말해서 한 점 나온 거지. 영봉패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신 승도 보고 마인 승도 보고 저득점도 보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이 또 때마침 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타케 때문에 방장님 마인까지는 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승 찍고 아니면 저득점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이브하고 라쿠텐 호워드가 나오는데 라쿠텐의 형님들 영입된 거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라쿠텐에 지금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호워드 말고 누가 있죠 형님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나? 알아야 되는데 설마 한 분도 없는 거예요? 한번 채팅을 볼까? 감사합니다 커플. 외국 비시에도 알아 몰라 비시에도. 비시에도 라쿠텐 아니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비시에도 영입한 건 몰라? 근데 형님도 비시에도 알고 있잖아. 주니치 있을 때. 일단은 딱 그냥 그 정도 뭐 역할을 안 해줄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라쿠텐은 누구라도 지금 외국인이 와서 역할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크거든. 그래서 호워드는 지금 솔직히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중요하잖아. 1선발 라쿠텐 하워드 먹어도 돼. 근데 하워드를 다 믿을 수는 없어. 그리고 라쿠 이 득점적인 것도 2점 3점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잖아. 세이브가 점수대를 그렇게 많이 형성하는 팀은 아니라는 거. 지던 이기든 이거는 확실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2점 3점 1점 3점 1점 2점 요런 부분들 아니야. 그것도 한물 꺾였어. 그리고 세이브도 홈에서 이기면 못던 시구리는 끝내게 해가지고 이기는 거잖아. 그리고 도박 스캔들로 선수들 빠진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저는 그냥 라쿠텐 역을 가는 게 맞다고 봐야죠. 왜? 타선이 가미도 되었고 라쿠텐도 드디어 외국인이 답을 해주기 시작하고 아니면은 괜찮은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라쿠텐한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거든. 왜냐면 세이브도 점수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팀은 아니니까 실질적인 운영으로 이번 시즌 많이 이기다 보니까 분위기를 타서 1승 할 거 한 2승 하고 이런 팀이거든. 그럼 라쿠텐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왜? 라쿠텐은 투수 온 거 말하고 점수 가지고 이제 뽑고 말고 이런 경기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호워드도 상당히 잘 던지고 있어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비시에도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니치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 할 수 있죠. 왜냐면 중간에 있는 게 큰 거예요. 지금 4번 타자, 3번 타자가 아싸무라 하나 가지고 뭘 하기는 좀 상당히 빈약하거나 아니면 걸러버리거나. 그래서 저는 라쿠텐한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엔카미로601님 하는 추천 부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생이 점수 그래도 많이 내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언어바에서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히로도 언더를 보고 라쿠텐도 언더를 보고 야쿠르트는 오바를 보고 요미우리는 오바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더 얘기할 건 없어요. 왜 두 팀이 더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라쿠텐이 이제 투수나 타자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활약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나오는 게 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이브는 이마이 나오는 거 아니면 뭐 스가이나 저기 어제 나왔던 그 누구야 뚱땡이 와타나베라든지 요런 투수들이 뭐 헬로우유이님 추천 공략을 못할 감사합니다.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라쿠텐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아니면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접전 뉘앙스가 많습니다. 국내도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경기들은 오늘 태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바의 이시카는 이제 소뱅산 이시카하고, 니오넴은 이제 오릭스에서 데리고 와서 신조 감독이 정말 꿀령 힘 잘 데려와서 역할을 작년에도 잘하고 이번 시즌에도 잘해서 복덩이에 앉아있는 니오넴이죠. 그리고 어제 니오넴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난리가 났죠. 솔직히 니오넴 쉽게 이겼어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야니 씨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바는 어찌 됐든가 점수가 나오면은 안 되는데 지금 퍼시빅으로 복귀를 하고 나서 득점대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3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희한하긴 하지만 멤버는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플랑코도 뭐 정상적으로 뛴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이 경기는 니오넴이 결국은 오바를 시키거나 결국 홈런을 치거나 이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언더는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소뱅의 이시카 같은 경우는 소뱅이 버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탈삼진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타선 지원도 소뱅보다는 당연히 덜 받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이야. 팀빨이란 거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승패보다는 확실히 언어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뭐 4대2, 4대3, 뭐 4대2, 그다음 5대4, 그다음에 지바가 또 퍼시빅인데 이게 지금 이 단타발이 타선 가지고 점수를 4점이면 딴 팀보다 많이 낸 거거든. 여기는 거의 장타에 대한 부분들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토모스키, 타카베, 오기노, 그 다음에 뭐 똑딱이들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서 니오넴을 괴롭히고, 어제도 니오넴이 4대1 내서 경기 터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뭐 집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인 보기는 좀 어렵고, 니오넴 승이 엄청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야마사키가 이시카보다는 뭐 한 수 위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냥 다득점을 보고, 최근래 또 이제 지바가 점수 내놓으면 니오넴이 따라가고, 니오넴 내면은 그냥 끝이 안 나는 이런 경우의 뉘앙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득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팀을 정하는 것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승패는 그래도 지바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당 메리트나 뭐나 봤을 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다득점이 더 나아 보인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언더를 갔던 경우도 꽤 많았었습니다. 지바랑 니오넴 경기. 이거 인터리그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요런 뉘앙스들이 꾸준하게 좀 특히 많이 나오네요. 특히 저는 이 지바의 구장이 바람 영향도 좀 많이 받아서 그게 이제 언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경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 얘네 둘이 붙었을 때.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오바가 나더라고. 홈런을 치든지 아니면 지바가 후반에 끝끝내 괴롭히든지, 아니면 니오넴 혼자서 내가지고 오바가 나든지, 니마업을 하든. 니오넴이 만을 잘하는 팀이니까 이번 시즌에. 그래서 오바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릭스하고 소뱅, 오늘 또 소뱅 옆에줬는데 그냥 이거는 오리스가 승도 많이 하고 오바도 하고 마인도 하니까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냥 소뱅 보니까 소뱅이 전혀 문제 없고 어쩌다 한두 번 경기 못하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냥 꼬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리스를 가진 않겠습니다. 오리스가 경기력은 훨씬 좋죠. 마인하고 오바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리아라 경기도 잡아가는 이런 부분들이고, 오제키도
소포머 징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미야기도 뭐 못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소프트뱅크 자체가 지금 거의 다 이겼잖아요. 진 경기를 찾는 게 이제 0점 나와서 그때 금요일에 1점 그거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건 제가 조심하지 했었고 무슨 경기였어요? 모이넬로 경기였었잖아.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서 배팅은 안 했잖아. 근데 조심은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점수 때 3, 4점대 나오고 특유의 집중력 나오고 미야기가 아무리 잘 던져도 오제키가 1점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건 탈삼적 능력을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어제도 뭐 했어요? SSG하고 KT하고 배당 똑같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뭐 가야 된다 해서 배당 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꼬아놓은 거네. 맞죠? 그래서 그냥 왜냐면 오리스가 분위기가 더 좋고 타격점이 더 고점이고 핵고득점을 찍고 있으니까 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 에스피노자도 페이스가 안 좋다가 지금 그래도 자기 바값을 해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갔었는데 확실히 소프트뱅크가 문제가 없고 문제 생기는 건 이제 점수를 못 내 갖고 지는 경우는 뭐 야구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소뱅을 보는데 다만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오버보기 딱 좋잖아. 언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더를 갈 거면 언더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건 아닌데 오늘 조심해야 되는 분들 혹시 이 경기를 오버로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한 2번, 3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흘려들어서 문제들 누가 봐도 오버잖아. 오리스도 뭐 이기면 마인이고 그냥 점수 없고 핵고득점 찍고 소프트뱅크도 문제 없고 점수 짝짝 나으니까 야 5.5 세이브랑 소뱅도 아닌데 5.5 오버 그냥 나겠네. 그리고 투수들도 뭐 좋은 투수들이긴 하지만은 공략을 아예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네. 그리고 소프트뱅크 페이스도 그렇고 오릭스도 일주일 내내 페이스를 했으니까 5.5 오버가 답이 될 수도 있겠는 하겠지만은 오버 오늘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많고 아니면 언더가 더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2번, 3번 고민을 해서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다 찍으면 모이넬로 꼬라지 납니다. 모이넬로 그때는 솔직히 세이브 봐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심하는 입장에서는 소뱅하고 세이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갔을 때 답이 되긴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오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고 만약 오버 중에서 다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국내 야구랑 끝나고 나서 뭐 몇 개를 오버 라인 중에서 가져갈 거면 요게 좀 더 낫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분석 끝나고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니치 역배에다가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요코승 마인승 오버 보고 그 다음 한신승 마인승 언더 보고 그 다음에 라쿠텐 역배승 라쿠텐 역배승 5.5 언더 보고 그 다음에 니오넴승 그 다음에 오바 오바 좀 더 좋다 했었고 오리스 소뱅은 소뱅 역배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내 야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는 뭐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메리트가 크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경기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2.5인데 저는 그다지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 굳이 보면은 저는 안 찍고 싶습니다. 그냥 여축이든 동아시안컵이든 여배 5시 반이나 7시 20분이나 어사인이리고님 추천 갈 감사합니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메리트를 딱히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9개 1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자, LG하고 키움. LG 이겼는데 저런 식으로 이기면 가고 싶지가 않지. 그리고 자꾸 저런 경기들을 많이 하죠. 롯데전에도 했고 삼성전에도 7대6으로 결국은 졌고 네퍼아드리님 그 추천 다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스윕 안 당하고 4대2로 이겼지만은 겨우겨우 이겼죠. 오늘도 그냥 프렌의 손주영 피칭은 좋았고 방금 사직 가서 보고 왔잖아. 여우구신사수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휴식기 마지막 날이었거든. 그러니까 목요일에 이 경기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금요일에 발매 재개가 됐었는데 그냥 프렌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정현우도 키움에 있는 거 치고는 씩씩하게 잘 던져요. 1년 내내 지금 가고 있는데 기회를 주다 보니까 확실히 키움이라는 팀은 부담은 없잖아. 특히 타자나 투수들한테 젊은 투수들한테
문제가 없잖아. 그리고 키움이 LG가 껄끄러워. LG도 어떻게 어제 이기긴 이겼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LG의 이제 1, 2 하던 시절, 1위 찍던 시절 요런 경기들은 아니죠. 그래서 저변탕에 대한 메리트는 손주영도 전부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굳이 전반 승이든 일반 승이든 만승에 대한 비중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제처럼 확실히 키움이 LG 만나면 싸울 줄 아는 부분들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처럼 임창규랑 하영민도 피칭이 나쁘지 않았었고 또 나는 시즌2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8.5였고 그래서 저득점에다가 키움 프랭 가는 게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LG를 갈 거면은 솔직히 삼성전에 7대6 그 뒤집힌 경기 한번 이겼어야 됐고 롯데 2대0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8회에 나왔거든. 이민석한테 꽁꽁 묶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LG의 타격 기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약간 처졌다. 약간 좀 여름 오고 나서 좀 처진 부분이다.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저는 1.26에 1.55가 뭐 한번 간헐적으로 수입을 끊고 어제 또 어떻게 이겼다고 해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키움이 2.5 프랜승이나 아니면 뭐 저득점이거나 저는 저득점 보는데 아니면 뭐 다득점이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정현우도 키움에 있는데 키움이 지금 그 26승 60패잖아요. 지금 무지막지하죠. 34패를 더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와중에 2승을 했으면 적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로테이션대로 돌아가잖아. 정현우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씩씩하게 잘 던지고 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홈런정의 데이터도 그렇게 신인 치고는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키움이 LG랑 붙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키움 고척 홈에서는 LG가 좀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도 있잖아. 몇 년 전에 옛날에 김혜성 있고 했을 때도 LG가 키움 때문에 못 올라가서 좌절이 됐잖아. 고우석 그 2, 3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다음 키움이 SSG하고 그 뭐고 코리아 시리즈 했던 게 2, 3년 아니면 2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오늘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SSG하고 KT 소영준이는 뭐 긍정적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문승원이는 불펜 마무리에서 이제 가치가 좀 보였던 선수고 실제로 거기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근데 선발들을 나이에 비해 37인가 38인가 그런데 꽤 쏠쏠하게 잘해준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뭐 이제 치기 어려운 공은 아니죠. 항상 5선발급이니까 박종훈이하고 요런 둘이 딱 5선발급이잖아, 그지? 그래서 소영준이는 거의 승 아니면 언더 아니면은 뭐 나쁘게 얘기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6점 만들어서 6점 동점된 건 있긴 하지만 뭐 한강기에 불과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뭐 소영준이 대해서는 그냥 문제가 없다. 승 계속 먹어가고 자기 역할 해주고 있고 왜 요새 쿠에바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잖아. 근데 저는 결국 이런 거는 큰 거 한 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어제도 SSG 제가 말했잖아요. KT를 갈 거면 그냥 배당 좋은 1.97의 역배를 가든지 아니면 SSG 갈 거면 어떻게 한다면서 시원한 결과가 나와서 2배 라인은 무는 게 맞다 했죠. 나는 그 경기 배팅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우치될 가능성이 커서 안 간다고는 했지만 근데 그런 결과들이 나왔죠. 그리고 소영준이가 우위를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는 문승원도 꽤 괜찮은 피칭을 가기 때문에 제가 화이트하고 문승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저는 요것도 어제랑 똑같아요. 배당 큰 놈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KT가 이길 거면은 1.97에 배당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오늘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도 오바를 봤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어제 8.5였나? 7대1이었거든요. 오늘 소윤준이 피칭 가지고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기는 소윤준이 피칭이 잘해주긴 합니다. 근데 득도 적게 하는 팀은 아니지만 실점도 그만큼 많고요. 그거는 불펜들이 젊은 투수들이 망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KT의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포수가 조대현이 나왔을 때도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성호가 나왔을 때는 이제 주루나 이제 도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항상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우가 나오든 장성호가 나오든 조대현이 포수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포수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도루나 아니면 브로킹에 대한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경험 부족이거나 아니면은 타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나 장성호는 타격은 걔네 둘이보다는 낫지. 그죠? 근데 강현우는 브로킹은 괜찮은데 또 이제 그런 센스적인 부분들, 경험적인 부분. 조대현이 같은 경우도 도루 그거 그냥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오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훈이나 정준재 이런 발 빠른 애들이 그런 걸 상당히 흔드는 모습이 어제 또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SSG 홈 탁구장
SSG도 삼성 못지않게 홈에서 홈런이 많고 그런 장타적인 부분들 상당히 옛날부터 많았던 팀이지, 그지? 그래서 저는 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바를 보고 오늘 소용준이 보더라도 오바가 나야 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SG 역배에다가 오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갈랬는데 SSG가 또 2 라인이면은 SSG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KT가 배당이 더 좋았으면요. 그거는 고민이 조금 됐을 수도 있다. 소용준이의 2배당 이상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 KT를 갈 거면 원정 경기니까 그냥 이것도 중간 없이 KT가 이기면 또 마연을 할 거예요. 타격점이 어느 정도는 생성이 되고 안현민이 또 꾸준하게 지금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잖아. 크게 기복을 탈 스타일이 아니죠. 해설위원들도 말을 했고 내가 생각도 그런 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둘 다 배당 좋은 쪽으로 2배 안쪽으로 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롯데하고 두산 곽빈 나왔고 롯데 이민석인데 이민석은 그때 뭐 손주영이 했던 그 경기 생각이 날 거고 발매 중지 경기였는데 그리고 곽빈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자원에서 가장 믿어야 되는 카드죠. 승용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승패 쪽으로서 딱 그냥 명암이 갈리는 경기는 아니겠죠. 뭐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언어바 오늘도 다득점을 볼 예정입니다. 롯데는 올해 시즌 선발들이 끌어줘갖고 저득점 해가지고 승주해서 초반에는 그렇게 형성을 갖지만 어쨌든 타격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지지 않고 또 8대5까지 붙어가지고 이런 경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승패에 대한 거는 두산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롯데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요.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력상 봐서 그래도 롯데라고는 하지만 타격적인 게 더 발생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점수대가 많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트레이드로 또 얽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두산도 투수 가지고 골머리를 안고 있는 거 특히 불펜에 대해서는 그지? 그래서 고유준이 또 나올 거고 고유준이 뭐 롯데 상대로 뭐 이렇게 강점을 가져가는 건 없었으니까 한참 잘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이런 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찍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롯데의 이 세용이든 데이비슨이든 선발들 역할을 해주는 건 없죠. 그리고 롯데가 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이번 시즌 롯데 수입이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뭐 찾기 힘들 그런 수준이거든. 그게 뭐냐면 다득점 기반이 반드시 되고 접전인 뉘앙스를 만들어서 그런 경기들을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수입 이런 가능성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팀을 가리지는 않아요. 약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고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 팀한테도 보여주는 거고 하나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항상 접전인 뉘앙스가 많고 피로도가 높은 게 롯데의 경기고 그리고 그 김태형 감독이 또 기아전 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뷰한 것도 있어요. 버리는 경기는 그냥 버리고 간대. 확실히 그냥 근데 이제 그 한용덕 코치였을 때 있잖아 두산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린대요. 버리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할 수 있는 경기들은 붙여보잖아. 근데 안 되면 그냥 패전 좀 붙여가지고 공 많이 던지고 이길 수 있는 경기에 그 소리가 뭐야? 터질 가능성이 터지면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딴 감독 그래도 좀 추격적 붙여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누가 봐도 오늘 전체 상대가 다 터지는 날이야. 그러면은 그냥 패전조 내서 이닝 계속 먹이고 그냥 경험이라도 먹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고한 감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잘하고 있는 K동굴벤 부분들이지. 인집 그래서 롯데 이민석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두산도 타격이 절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맞잖아. 4점대는 희한해. 9위하고 10위하고 있는 팀 치고는 4점대나 3점 후반대는 타격은 되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버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그다음 NC하고 삼성이 NC 유리해서 나는 일반승은 할 줄 알았어요. 프레는 그렇다 치고 NC가 진짜 은근히 껄끄럽기도 좀 껄끄럽다. 그리고 일단 1차전 잡은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어제 그리고 손아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김주원이 또 삼성전에 강한 그런 부분도 했죠. 목치원이는 결국 터졌죠. 근데 그것도 이기고 NC가 확실히 타격적인 거는 뭐 강팀 못해요. 4.71 높을 때는 5점 한 번씩 찍을 때도 있고 그만큼 실점이 많고 불펜에서 확고한 부분들이 없고 근데 지금 최근에 김진호하고 유진호 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나름의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거는 맞기는 맞단 말이지. 그러면은 신민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전에 가장 약했는데 기아전에 승을 먹었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항상 2.5의 접전인 뉘앙스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어제 강민호가 왜 거르고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바도 났었죠. 언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주원도 삼성전의 수비 실책이 제일 많은 그런 선수고 김희집도 실책이 나오고 어제 김희집이 송구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게 근데 팬들은 웃긴 게 티빙톡 보면 졸라 웃긴 게 뭐냐면 그건 누가 봐도 두 선수의 잘못은 아니거든. 이재현 오빠들 우리 재현이 뭐라 하면 안 돼. 나는 진짜 웃기더라. 그게 형님들아 한번 물어볼게. 데이비슨의 잘못이야, 달려온 이재현의 잘못이야, 김희집의 잘못이야. 이 패션 얼빠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희집이 송구를 잘못했으니까 데이비슨은 찝어야 되니까 잡아가지고 넘어간 거 아니야. 근데 삼성 팬들은 NC 더럽다 저주받는 구장이다. 이러면 수준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형님들. 알겠죠? 레이즈1478님 저는 언더 추천 볼 수는 감사합니다. 없어요. 기준이 높든 9점은 10점을 하든 어제 경기를 접전을 했다. 항상 삼성은 라팍에서 하든 NC의 선발이나 이 외야수들이나 내야수들이 타격이 높은 선수들도 있고 수비 실적이 반드시 발현이 된다고. 그리고 삼성은 물고 뜯을 줄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접전의 경기를 많이 하고 삼성 같은 경우도 치고 제비님 올라갈 때 추천 감사합니다. 치고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다 홈에 가서는 또 반등 치고 윤7618님 이런 부분들 추천 많고 그다음 감사합니다. 강민호의 알 수 없는 프레이밍 왜 박건우를 거르고 김희집을 굳이 상대를 해서 그런 경우는 꼭 참았습니다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나는 NC를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민영하고 오늘 투수는 최원태가 나오는데 비슷하거나 그래도 신민영이 낫다고 하지 최원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최원태랑 아니 후라도는 인정을 했어. 후라도는 내가 지표를 좀 잘못 본 게 맞다고. 근데 최원태는 아니야. 최원태는 돈값을 해서 돈을 주고 데려왔으면 이거까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삼성이 치고 못 올라간 이유 중에 뭐 최원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구자욱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구자욱이 그렇게 잘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뭐 허우적거리 가지고 삼진 먹고 중요할 때 그런 부분들이고 맞죠? 저는 오늘도 접전 치고 받고 저득점 나와도 2점 안자리에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기를 이겼고 그리고 NC도 끝까지는 항상 불안성을 가지고 유진홍 나오든 누구 나오든 1점 2점이 앞서고도 맨날 그런 경기들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김희집도 지금 옷을 풀어 헤치고 거의 뭐 팝콘 TV 모드 하고 있거든요. 팝콘 TV 모드 하고 나서 잘 치고 있잖아. 여전히 이제 수비 실책은 많긴 하지만 진짜라니까 입니다. 팝콘 모드 언더아머를 잘라가지고 왜 이렇게 벗고 댕기냐. 가리비터도 막 벗고 댕기는데 그거 하고 뭐 마음이 심적으로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월 타율이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방금 그게 전체 타율 그거밖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타율이 그래 해도 2할 초중반인가 그래요. 그리고 김주원이도 풀타임을 뛰는 거에 비해서 거의 교체가 거의 없거든. 맨날 나오는 거에 비해서 2할 6푼을 찍어주고 있기는 해. 그리고 삼성전의 강한 모습들도 있긴 있어. 그리고 손아섭이 여름에 가장 잘한다는 거는 이제 매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NC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최원태 카드 나오는 게 좀 안 좋지 않나. 왜냐면 삼성은 요게 하면서 분위기가 떠오르고 NC랑 지금 떠오를 게 아니고 위에랑 지금 붙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저는 NC 승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고 삼성을 가실 거면은 오바적인 요소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게 투수들을 잡아먹었던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 일반승을 가신 분들이 어제 많았을 거야. 근데 저는 이제 NC 프로의 배당도 더 좋고 NC가 타격 싸움을 잘하고 실제로 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럼 데이비스는 안 나온다고 언더 납니까? 그건 아니고. 그 나머지 선수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특히 권희동 같은 경우가 거의 기복이 잘 없는 스타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육각동이라 하잖아. 타격 지표가 월등한 건 없는데 볼넷, 타격, 출루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육각형을 이룬 데서 육각동이라 하잖아. 그리고 삼성이 NC한테 강한 것도 사실인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다득점은 안 보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10.5도 어제 금방 나더라 이거. 그다음 하나오 기아, 하나 상백이도 극복을 할 것 같은데. 투자력 충전님 추천 이건 뭐 감사합니다. 투수들 가지고 뭐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냥 하나가 계속 하나 보다가 똥배 방향 봤는데 사고 치지 않을까? 사고 안 쳐. 뒤집어서 가. 그냥 하나 갑시다. 나도 잠시 의심을 했었네, 형님들아. 방향도 저도 착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 상비고 지랄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기아도 분위기 반등돼서 어제 8점까지는 내더라고. 지는 거는 졌다고 생각해 초반하는 꼬라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없어. 하나는 지금 타격까지도 신났어. 그러고 전반기 마무리하고 땅땅땅 치고 33년 만에 전반 리그 1등 하고 하면 되는 기라.
그래서 양현종이가 뭐 변별력을 줄 수는 없어. 그냥 자기 밥값하고 1승하고 이닝이나 많이 끌어주면 다행인 수준이야. 그래서 저는 어제도 문동 주고 나발이고 나는 언더 안 받지 않나 싶은데 잠깐만요. 내가 어제 문동 주고 나발이고 언더 안 받지 않나? 오바 봤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바 보고 그냥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상백이도 너무한 게 1승 저기 언제 한 줄 압니까? 내가 NC 직관 갔을 때 한 2달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상백이는 시즌 끝나고 나면은 항상 9승 10승은 하잖아. 배재성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임만 후반에 몇 승을 할란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하나 선수들이 다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현빈이가 지금 포텐이 확실히 터져버린 선수죠.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물론 포텐 있는 선수인 건 알았고 북일고에서 짱인 것도 알았지만 지금 점수대가 거의 캅스를 메이저리가 지금 보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제 고참들이 타율 좀 낮았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거 니베라토 데리고 오면서 또 반등 확실히 됐고 알바가 알고 정식으로 계약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상패 지라류 나발이고 오바 아니면 하나 역배 중에서 골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C 승에 오바, 하나 승에 오바, 그 다음에 롯데 두산은 그냥 승패 안 쓸게요. 승패 애매하고 그냥 오바만 쓸게요. 그 다음에 KT하고 SG 역배에다가 오바. 그 다음 LG랑 키우면 어제랑 똑같이 시즌2. 그 다음에 또 손주현도 잘하고 정현우도 나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없고 패도 많이 안 먹었죠. 2승 3패면은 뒤에 이제 투수들이 승패를 많이 먹었다는 거죠. 왜냐 로테이션 돌았으니까 2군에 간 적이 많이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줄곧 박아 키우게. 김윤아도 키우는데 정현우를 2군 보낼 이유가 있나? 없지. 그래서 풀앤 언더 어제 똑같이 보고 SSG도 어제 배당 큰 거 가져가고 이긴 팀이 학고라에 나온 데는 7대1 나왔죠. 맞죠? 그래서 저는 SS 역배 아니면 오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롯데 두산은 애매하니까 그냥 오바만 보면 될 것 같고 NC 삼성은 NC 승 아니면 오바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상비 지랄이고 근데 상비 좀 너무하긴 하다. 1승 6패 했으면 그 NC전이 내 2달 전에 직관 갔어. 2달 반 전에 직관을 갔던 그 경기인데 아니면 좀 더럽다고 싶으면 또 다득점 싸움. 기아도 오선우하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김호랭이가 포텐이 완전 터졌죠. 김호령은 원래 수비만 잘하던 선수 아니야? 그리고 이 오선우 같은 경우는 대졸인데 건국대인가 그런데 대졸인데 19년도 입단을 했단 말이야. 좀 다소 늦죠. 이제 나이가 30이야. 소철이랑 동갑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늙음하게 포텐을 터지는데 이제 초반 가지고 했을 때는 언급 정도만 했었고 근데 그 두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는 부분들이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05년생 최용호 선생님 우리 최용호 MG는 거의 지금 지치지를 않는다. 맞죠? 어제도 한 개 쳤잖아, 그제? 그래서 나는 동점에서 기아 또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아는 지금 있는 선수도 다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성범하고 김도영이하고는 지금 최근에 경기를 어제 아마 마산에서 아마 경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탄력을 받고 이제 기아는 올려가지고 45승 38패하고 1위까지는 모르겠지만 2, 3위까지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부담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바짝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기아는 가긴 어렵고 하나가 진짜 무섭긴 무섭다. 타격이든 투수든 따라잡는 거든 그리고 점수를 낼 때 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특히 홈에서 많기 때문에 26승 13패야. 잘하는 팀은 원래 홈팀이 홈 승률이 많이 높죠. 그러니까 확실히 잡고 가는 모습들 약간 철옹성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들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다. 아니면 연장 가버리거나 연장 가서 롯데한테 이기거나 아니면 하나 NC 그때 질 뻔했잖아요. 7대7 경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동점을 만들면서 하나가 지지 않았죠. 그죠? NC 하나 홈에서 그죠? 지랄라는 경기 있었잖아요. 그때 박민호 화내고 똑바로 심판 얘기 안 한다고 똑바로 왜 얘기 안 해주냐고 그 경기도 7대7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하나 갔어. 많이 찍지 않았어. 1.48 찍을 때도 있고 1.29인데 오늘은 지랄을 하지 않을까. 하나가 1.29 맞나요? 맞는 것 같다. 그래 2시 경기 때 그때 해버리고 좁혀고 세상 개꿀이었고 그죠? 나는 안 갔지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하면 되잖아. 1위급이야. 어색해서 그렇지. 왜 맨날 꼴찌고 가려고 못 가고 가려고 가도 7년 만에 한번 가고 17년도 때 한번 가고 이러니까 호잉 때 제로도 호잉 때 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합을 만들면 되고 배구는 굳이
내일도 배당이 좋은 게 그다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부도 지금 떠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든지 하고 이제 그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들어 가는 거는 여러분 의견을 한번 맞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쪽지 씹는 거 아니고 질문 찍는 거 아니고 기다려주면 어제대로 천천히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좀 하세요. 알겠죠? 안 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알겠죠? 난 7월달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근데 뭐 대충 해야 된다, 틀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기 싫어. 알겠죠? 왜 1년을 하다 보면 그런 달도 있고 아닌 달도 있고 하는데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기 흘러가면은 요번 달에는 존나 빡실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한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면은 왜 안 하냐면은 또 말이 많을까 봐 일부러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왜? 동요 될까 봐. 아시겠어요, 형님들? 알겠죠? 그래서 질문하고 지금 기입하고 그렇게 어제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